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굴 한번 보게요. 네, 이렇게 얼굴이 좋으십니까? 목요일 날만 그래요? 자, 그래요. 4월 달이죠. 벌써 4월 4일이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가 잘 된다면 계속 스트레스 보국인자라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많이 하지 마시고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답이에요. 그다음에 60점 맞는 시험이라는 거. 60점 맞는 시험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딱 떨어지게 돼 있는 점수입니다. 60점이. 근데 그 점수 60점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근데 공부를 조금만 관심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조금씩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이란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요. 자, 여전히 개론보다는 민법이 더 중요합니다. 4월달까지는 개론보다는 민법이, 그다음에 2차보다는 1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예부 효과도 하고 지역 지구조도 하고 임대료 규제도 하고 이런 거 할 건데, 시험 볼 때까지 예부 효과, 임대료 규제 앞으로도 오늘 빼고도 4번 내지 5번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시장의 실패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책은 203쪽이고요 강의 노트는 35쪽입니다 오늘은 조는 사람은 진짜로 지적할 거야. 조는 사람은 졸지 말라고. 네, 한가하는 거 보자고. 1년 동안 자고 감기가 나빠지더라도 제가 좋은 사람은 지적할 겁니다. 오른쪽 세 번째 줄 노란 옷 옆에 이렇게.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책은 203쪽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는 시장이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 오늘 오셔가지고 4시간 동안 부동산의 결혼 수업 듣는데 멍 때리고 간다. 도대체 뭘 한지도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라면 시장이 자기 일 못하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할 일이 부동산의 결혼 수업 듣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들었다. 열심히 들었는데 모른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야. 근데 멍 때렸다. 그게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기 일 못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 그럼 시장이 자기 일을 매우 잘하고 있다. 시장의 성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라는 경제학 용어도 있고 시장의 성공이라는 경제학 용어도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는 시장이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 굳이 따져보면 시장의 실패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그래요. 시장은 자원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자원 배분이 잘못됐다. 이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자, 이게 개념이네요. 그러면 이제 원인. 개념은 잘 내지 않아요. 시장의 실패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말한다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이제 원인은요 5가지 정도를 제시하는데, 사실은 시장의 실패 원인은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인데 우리 시험은 이 5가지 정도만 알면 득점할 수 있게 줍니다. 작년에 이걸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이게 시장의 실패 원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 5번 정도 물어봤습니다. 한 총 6번 정도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기 시장의 불안전성 나왔습니다. 불안정인 시장,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이런 것들을 불안정인 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불안정인 시장인데 불자를 빼고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시장이 완전하다,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의 실패 원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OX, X. 자, 그거 하나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규모 경제, 공공재, 예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B자를 빼고 정보의 대칭성이라고 줍니다. 정보의 대칭성은 시장의 실패 원인이 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럼 OX? X.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가 출제되는 경향은 큰 틀에서 시장의 실패 원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세 번째 공공재라고 나오죠. 공공재를 단독 문제로 물어볼 수 있고, 네 번째 예부 효과라고 나옵니다. 예부 효과를 단독 문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실패에서는 원인 기억하고 5가지, 그 다음에요 공공재 별도로 공부하고 예부 효과 별도로 공부하고,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정리되는 겁니다. 시험 공부상. 자, 그러면 시장의 실패는 원인이 이 5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공재가 있으면, 예부 효과가 있으면,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그러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다. 그걸 뭐라 한다?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그러면 이 5가지가 시장의 실패 원인인데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시장의 실패 원인을 달리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가 해라. 정부 시장 개입의 원인.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장이 실패하죠. 시장이 실패했으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의 실패 원인은 5가지는 다른 말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의미 되셨죠? 26회 때인가 이걸 출제해요. 다음 중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 아닌 것 그렇습니다. 그럼 1번 예부 효과, 3번 2번 공공재, 3번 정보의 비대칭성, 4번 부담금 부과. 부담금 부과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이 아닙니다. 부담금 부과는 뭡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에요. 방법.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방법이 있겠잖아요. 이것들은 원인. 그러면 이런 원인이 발생했다. 시장의 실패가 있다. 정부가 개입한다.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중에서 부담금 부과가 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이 아니고 뭐가 된다? 시장 개입 방법이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거.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시장 실패 원인 5가지 암기하시고 이 시장 실패 원인을 다른 말로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이라 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하나 낼 수 있고 공공재만 낼 수 있고 예부 효과만 낼 수 있고 근데 공공재는 1년에 한 번 수업 들으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공공재는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만들지 않습니다. 과소 생산 딱 이거 하나 지금 기억하세요. 공공재 시장이 맡기면 과소 생산된다는 거. 무엇이 공공재냐면요. 저 밖에 있는 도로, 공원, 우리 주변에 있는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 공공재입니다. 가로등, 등대 이런 것들이 공공재야. 그럼 가로등을 현대에게, 삼성에게 맡겨요. 야, 현대, 삼성 너희들이 가로등 설치해서 그 가로등 설치하고 가로등 불빛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받아. 이게 시장 논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이 돈 받는다? 그것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공공재는 처음부터 돈을 받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논리는 수요 공급 작용해야 되죠. 그러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거기가 가격이 작동하고 이렇게 되는데 시장 논리가 공공재는 처음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시장에서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따라서 과소 생산. 이게 공공재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공공재는 단독 문제로 2번 출제했는데 2번 다 답이 똑같아요. 공공재를 시장 기구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OX, X, 과소 생산. 이거 완벽하게 정리 안 했습니다. 자, 예부 효과는 단독 문제로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데 올해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에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부 효과 갑니다. 자, 예부 효과는요. 이 예부란 말부터 알고 가게. 예부란 말부터. 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요. 자, 경제 논리의 뿌리를 배우니까 그래요. 이게 여기가 시장입니다. 이걸 시장 기구를 알아요. 시장 기구. 시장 기구,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장 기구는 뭐가 시장 기구냐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물건을 주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주고받는 그런 구조를 시장 기구, 시장 구조라고 그래요. 그럼 시장에 가면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뭐라고 하냐면 시장 참여자라고 그래요. 시장 참여자, 시장 참가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은 그가 갖는 특성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 시장 참여자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에? 정신 차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이 갖는 특성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 소수. 자, 그러면 소수인데 왜 그렇게 왜 소수예요? 왜 소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비싸니까, 고가성, 또 법적 제한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시장은 이 옷 시장하고 달라요. 옷은 싸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비싸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만 수요자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성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다. 또라는 법적 규제. 저는 사실은 타워팰리스에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떤 법적 요건에 해당돼서 너는 타워팰리스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적 제한이 많죠. 그다음에 제가요
울릉도에 있는 농지도 살 수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농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 의해서 거리 제한 받아. 제 주소지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거야. 이게 법적 제한 받죠. 그러면 제가 울릉도에 제주도에 농지 수요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나는 살 수는 있는데 능력은 되는데 법적 제한 때문에 수요자가 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다. 그 원인은 고가성 법적 제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 그렇지? 몇 번 들었어. 그래도 기억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공법 때문에. 네, 공법 때문에. 자,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시장 참여자라고 그래요. 시장 참여자고 이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뭘 지급을 하면 그러면 수요자는 반드시 공급자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 가격으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이걸 시장기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기구는 수요자 공급자가 기브 앤 테이크 가격이 형성되고 가격으로 말한다. 그걸 시장기구로 합니다. 이렇게 가격으로 말하면 이걸 시장기구 내부에서 그래. 내부에서. 다른 말로 시장기구를 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장기구는 반드시 가격으로 말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가격기구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 공급자가 삼성이고 현대입니다. 현대하고 삼성입니다. 현대하고 삼성이 돈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물건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시장은 반드시 가격으로 말하는 거야. 현대에 가서 자동차나 줘. 돈 줘. 돈 없어. 가 저리. 이렇게 한다고. 이게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반드시 돈으로 말하는 거야. 그럼 제가 현대 자동차 가서 에쿠스 승용차 하나 주세요. 산타페 하나 주세요. 그럼 제가 받았습니다. 돈 지급해야 되잖아요. 응? 현금 지급해야 되잖아요. 가격 지급해야 되잖아요. 카드라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장기구 내부에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그런다고. 근데요. 이런 경우도 나타나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뭘 지급했는데 수요자가 배째라 돈 없어. 가격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말하지 않았죠. 가격으로 말해야만이 시장기구 내에서 가격으로 말하지 않았다. 시장기구 밖에서 그 시장기구 밖에서를 예부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부 효과에서 이 예부는 돈으로 말하지 않았다. 기브 앤 테이크가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격으로 말했다. 시장기구를 통했다. 시장 내부에서. 가격으로 말하지 않았다. 시장 밖에서 시장 예부에서 시장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 저를 너무 긴장시키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너무 긴장해서 지금 아주 미세한 미동도 없는데 그럼 내가 긴장해. 평상시 하던 대로 해. 핸드폰도 만지고 옆에 언니하고 같이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시라고. 미동도 않고 있으니까 제가 불안했잖아. 왜 그러지? 그러면서. 자, 그럼 여기서 예부라는 말은 돈으로 지급했다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하지 않았다 그 소리야. 시험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예부요 그게. 자, 예부 효과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오면 부동성하고 인접성입니다. 얘도 우리 시험 지문은 몇 번 등장했습니다. 예부 효과 나오면 부동성, 인접성. 이거는 부동산의 특성에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부 효과 정책 내놓아서도 예부 효과는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됐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부 효과 개념을 경제학적 의미로 정상적으로 가보게요. 자, 경제 활동을 해요. A라는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합니다. 이 경제 활동은 두 가지죠. 무엇과 무엇이 경제 활동입니까? 그렇죠.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강의 노트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소비 활동. 그렇죠. 생산 활동, 소비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해요. 제가 어떤 생산 활동을 합니다. 제가 어떤 소비 활동을 합니다. 제가 연탄 공장 사장입니다. 그럼 제가 생산 활동하는 겁니다. 연탄 생산 활동. 그 과정에서 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요. 제3자에게 당사자인 제3자에게 때로는 이익을 줄 수 있고 때로는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기구는 기브 앤 테이크니까 제가 이익을 줬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손해를 줬으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시장기구입니다. 그런데 보상하지 않는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사회과학에서는 예부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예부 효과에 대한 조건을 볼 건데 첫 번째 의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의도하고 하지 않고가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의도하고라고 나오면 틀린 말, 의도하지 않고라고 나오면 옳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 제3자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나와야 돼. 예부 효과 개념 잘 물어봐요. 시험에서. 예부 효과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러면 이 개념은 엄청나게 잘 들어갑니다.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 당사자라고 나오면 OX, X.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이익을 줬습니다. 손해를 줬습니다. 그러면 제3자의 후생을 변화시키는 거야. 제3자의 만족감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만족감을 변화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나 보상이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를 시장기구를 통했습니까? 통하지 않았습니까?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래요. 시장기구를,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통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야만이 예부 효과가 되는 겁니다. 통하지 않고, 시험은 통하여 X, 당사자 X, 의도하고 X 됐어요. 자, 예부 효과는 이익을 주는 경우,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익을 주는 경우는 정예부 효과. 정예부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부 경제. 손해를 주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이것을 부예부 효과, 마이너스 예부 효과. 다른 말로 예부 불경제, 예부 비경제라고 한다. 예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생산 과정에서 2개, 소비 과정에서 2개 나온다. 생산 과정에서 정예부 효과. 내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 줬는데 대가 받지 않았다.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손해 줬는데 보상하지 않았다. 부예부 효과. 내가 물건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 이익 줬는데 대가 받지 않았다. 정. 그다음에 흡연. 내가 담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손해 줬다. 보상하지 않았다. 그것을 소비에서 부예부 효과. 의미하셨습니까? 예부 효과 총 몇 개? 4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부 효과를 배우는 이유는 개념 배우기 위해서 예부 효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예부 효과는 시장이 실패를 유발시키잖아요. 예부 효과 시장이 실패 유발시킨다.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장이 실패가 발생하는가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다가 내용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이 예부 효과 내용 총 몇 가지 배워야 되냐면 4가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시험은 주로 생산활동의 부예부 효과, 마이너스 예부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산활동의 부예부 효과 시험에 나오고 생산활동의 부예부 효과와 정반대에 있는 게 생산활동의 정의 예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책 보면 정, 부 나눠서 설명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부만 열심히 하시면 된다. 시험이 정 나오면 부에 전부 다 반대로 엮어버리면 된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 자, 보자고요. 자, 이상하게 노란 걸 많이 써놨네요. 내용. 저는 부예부 효과만 가지고 주로 설명합니다. 생산 활동의 부의 예부 효과, 마이너스 예부 효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달부터 들으신 분들은 맞아, 그랬네, 됐네. 그러면 별도로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집중력 가지시고 아 맞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다가 입력하실 정도로 하셔야 돼요. 물론 집에 가서 잊어버리죠. 집에 가서. 그렇지만 한번 머릿속에 입력하는 경우하고 잊어버리더라도 입력하지 않는 경우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입력하고 잊어버리고 또 입력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되겠지 뭐 어느 순간에. 자, 예, 거긴 사례 나왔습니다. 공예산업 나왔죠. 공예산업 나오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연탄공장 나왔나요? 연탄공장. 이번에는 연탄공장 하지 말고 목재공장을 한번 해보게요. 목재공장. 자, 그러면 여기 A라는 목재공장이 있습니다. 그 목재공장이 목재를 만들면서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목재에서 나오는 그런 조그만 그 미세먼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재공장도 하나의 부예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사업장입니다. 그 목재공장 예를 들어볼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생산비입니다. 생산비. 이 생산비에 따라서 부예부 효과가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고 그래요. 자, 생산비는 사적 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처음 들을 때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쉬워졌을 겁니다. 여기가요 인천입니다. 인천이라는 사회입니다. 그럼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인천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인천의 사회적 비용. 제가 인천광역시의 주소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요 어떤 이유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100만 원은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비용이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사회적 비용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인천의 시민들이 모두 건강해서 병원을 안 다닌다. 그럼 인천의 병원 원장들은 다 망하겠죠. 그러나 인천의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감소하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야. 사회적 비용. 그럼 제가 인천 사람이다. 병원비 냈다. 그러면
100만 원 냈으면 그 100만 원 제 입장에서는 사적 비용이고 우리 인천시 전체 입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이고 무슨 말 됐죠? 그렇게 그걸 이제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러면 갑돌이가 인천 사람이다.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비 1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은 갑돌이 입장에서는 무슨 비용이고 사적 비용이고 우리 인천의 사회적 비용이고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A라는 목재 공장이 인천에 있습니다. 공장에 네, 이 목재 공장이 목재를 하나 만들 때마다 생산비가 1,000원이 들어가요. 1,000원. 그런데 부수적으로 공해를 유발시키죠. 공해. 그래서 공해 제거하는 비용을 공해 비용이라고 그래요. 공해 제거 비용이 200원이라고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럼 A라는 목재 공장이 목재 하나 만들 때 비용은 1,000원인데 부수적으로 공해 비용 200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부의회비과는 A라는 목재 공장이 주변에 손해를 끼치면서 거기에서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200원은 A라는 목재 공장이 유발시켰습니다. 그런데 부의회비과는 이걸 A라는 목재 공장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공해 비용은 인천이라는 지역 사회에서 부담해요. 자, 그러면 A라는 목재 공장이 목재 하나 만들 때 A라는 목재 공장 입장에서 비용은 사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1,000원이에요. 1,000원. 이 200원을 A라는 목재 공장이 부담한다면 그럼 사적 비용은 1,2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담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사적 비용은 1,000원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할 사회적 비용은 1,200원이 되는 거죠. 선생님 1,200원은 어떻게 1,200원? 두 개 더한 게 1,200원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 플러스 공해 비용이라고 되셨죠. 그러면 부의회비과를 유발시키는 생산에 있어서 부의회비과를 유발시키는 생산비를 보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6번 출제. 6번 되셨죠. 출제자들 참 희한합니다. 성격이. 제가 확인해 봤어요. 4번. 4번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생산 과정에서 부의회비과를 유발시키는 재화의 생산비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맞죠? 4번. 한 번은 출제자 그 희한한 사람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다 밤에 넘어져 버려야 돼. 뭐라 했냐면 이렇게 냈어. 저도 헷갈리더라고. 생산 과정에서 부의회비과를 유발시키는 재화의 생산비는 사적 비용이 더 작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지. 이거 뭐냐고 이게. 아니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하면 되지. 뭐 사적 비용이 더 작다. 이렇게 냈더라고. 얼굴을 보고 싶어. 얼굴 보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밤에 살짝 발이라도 걸어보고 싶어. 너 넘어져 버리라 그러면서. 예? 코라도 깨져버리라고. 뭐냐고 이게.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게 하지. 그 다음에 최근에 뭐라고 출제했냐면 이제 사적 비용이 더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그 말 하기 싫은 거야. 출제자가.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부의회비과를 유발시키는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OX, X.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 또 이렇게요. 봐봐요. 다시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괴리된다고 그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가 발생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것 때문에 시장이 실패. 이게 두 개 같잖아요. 이 두 개 같으면 시장이 성공이야. 그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OX. O. 되셨죠? 근데 이렇게 해요. 봐봐요.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생산 과정에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면 정부가 굳이 개입할 필요 없다. OX, X. 개입해야 한다. 되셨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요. 봐봐요. 그럴싸하게 속인다고요. 공해를 유발시키는 사업장에서는 공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비용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개입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된다고. 아, 그렇지. 그래야 되겠네.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면 X다, X. 자, 됐어. 이제 이거 좀 유심히 보시고 이제요. 생산량으로 갑니다. 생산량. 이 생산량이 A라는 목재 공장이 만들어내는 생산량이라고요. 그럼 A라는 목재 공장이 만들어낸 생산량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생산량만큼 만들어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이잖아. 성공. 자, 그런데 보자고요. 생산량은 우리 인천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목재 하나 만들 때 적정한 생산비가 얼마입니까? 인천이라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재 하나 만들 때 적정한 생산비가 1,200원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천이라는 사회에서는 목재 하나 생산비가 적정한 생산비가 1,200원이라고요. 그러면 이 1,200원의 입각에서 만들면 적정한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A라는 목재 공장은 1,200원의 입각이 만든다. 1,000원의 입각이 만든다. 1,000원에서. 그럼 적정한 생산비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그러니까 낮은 생산비로 생산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과잉 생산입니다. 과잉 생산. 자, 과잉 생산, 과잉 생산, 과잉 생산. VAV가 과잉 생산. VAV가 사회적 비용이 크다. 따라서 과잉 생산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걸 이 과잉 생산을 뭐라고 한대요? 시장의 실패.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너무 많이 만들었다, 너무 조금 만들었다. 그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만들었다. 우리 인천의 목재의 적정한 생산량이 우리 인천이라는 사회 목재 적정한 목재 생산량이 100개다. 그럼 100개를 만들면 그러면 최적 생산, 자원 배분의 효율성 100개보다 많이 만들었다. 150개 만들었다. 과잉 생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실패. 80개 만들었다. 과소 생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이 실패. 시장이 실패,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많이 만들거나 조금 만들거나. 적정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 자원 배분 비효율성. 그러니까 과잉 생산했습니다. 과잉 생산,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남아돈다는 소리잖아요. 목재가 남아돈다는 소리죠. 그럼 자원을 낭비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돼.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그게 대책입니다. 대책. 시장이 실패했다. 정부가 개입한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세워라. 그것이 이제 대책이 되는 거죠. 대책. 대책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200원. 이 200원을 A라는 목재 공장이 부담하면 돼요. A라는 목재 공장이 부담하면 사적 비용 1,200원, 사회적 비용도 1,200원이 되는 겁니다. 200원을요. 야, 목재 공장 너 부담해. 그럼 목재 공장이 공예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목재 공장은 목재 하나 만들 때 생산비가 얼마 돼요? 1,200원이 되죠. 그럼 우리 인천 전체 사회적 비용은 얼마입니까? 1,200원 그대로야. 1,200원. 야, 이 200원을 목재 공장은 기본적으로 생산비가 1,000원입니다. 이 200원을 인천 시민이 부담하든 A라는 목재 공장이 부담하든 그것은 인천의 사회적 비용이야. 무슨 말 됐죠? 따라서 200원을 목재 공장이 부담한다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똑같아져요. 그러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거든요. 그게 대책입니다. 따라서요, 규제해야 돼. 규제 정책이 적정한 정책이 됩니다. 자, 사례는 세금 부과하는 거야. 중과세. 목재 하나 만들 때마다 200원 세금 내라. 이렇게 세금 부과. 아니면 부담금. 공예 유발 부담금 부과합니다. 자, 이런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뭐라고 말할래요?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세금, 부담금, 간접 개입. 이렇게 되면 A라는 목재 공장의 사적 비용, 생산 비용은 증가합니다.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죠. 자, 여기서 질문. 이 공급량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의 변화입니까? 목재 가격이 변했습니까? 목재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습니까? 이외의 요인. 정부 규제잖아요. 규제. 그 목재 가격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목재 가격이 변했으면 공급량의 변하고 목재 가격 위의 거니까 뭡니까? 공급 변화죠. 맞잖아요. 그 공급 변화 중에서 공급 증가입니까? 공급 감소입니까? 공급 감소죠. 그럼 공급 곡선은 목재 공급선은 어디로 갑니까? 좌측 이동하죠. 좌측 이동. 그 결과 목재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요? 목재의 가격은 뭐한다? 상승하는 거죠. 상승. 그 목재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뭐한다? 상승하는 거죠. 목재 가격이 상승하면 목재를 올려라는 부동산, 목재가 생산 요소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도 뭐하겠다? 상승하겠네. 여기서 가격이 상승했단 말은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게 아니라 적정 가격이 됐다는 소리예요. 적정 가격. 왜 그러냐면요.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목재를. 너무 많이 만들면 적정 가격보다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그동안 너무 많이 만들어서 적정 가격보다 낮았습니다. 그때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됐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자, 최근에는 이걸 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4번은. 자, 그러면 연결해 볼까요? VAB가 발생하는 재화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편다면, VAB가 발생하는 재화의 생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면, 규제 정책을 편다면 생산비는 증가할 것이다. O. 그 재화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O.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다. O.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요. 이제 지역 이기주의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VAB가를 유발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게 좋은가요? 안 좋죠.
그런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님비.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부의 불가를 유발시키는 것들은 님비 현상을 유발시킨다 이렇게요. 님비는 영어 약자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이러한 시설들은 내 집 뒷뜰에도 오지 마라. 앞에는 당연히 못 오고 뒷뜰에도 오지 마라. 그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정의의 불가는 전부 다 반대. 정의의 불가는. 그럼 정의의 불가도 지역이익주의가 발동한다면 정의의 불가는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공원 들어온 것들입니다. 공원은 우리 마을에 들어와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마을에 제발 좀 와주세요. 이런 이기주의를 핀피 현상이라고. 핀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26회 때인가요? 예부유가를 출제하는데 이걸 답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정의의 예부유가는 님비 현상을 유발시킨다. OX. X.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 많이 냈다는 소리입니다. 많이 냈고 이걸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이제 예부유가는 정의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부유가. 이런 예부유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해결책을 한번 보자고요. 해결책 별도로. 예부유가 해결책. 여기서 예부유가 해결책 하나 공부했네요. 예부유가 발생했습니다. 규제 정책을 폈잖아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예부유가를 목재 공장에서 유발되는 예부유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에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개입이 있습니다. 정부 개입.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정부의 개입 없이 사적 주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적 주체끼리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정부가 굳이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목재 공장 사장님하고 마을 주민 대표하고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목재 하나 만들 때마다 200원씩 우리 주민들에게 지급해라. 그래서 주민들이 공해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것을 다 그 도용으로 그 보상금으로 우리가 지급받겠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 목재 공장이 200원을 부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적 주체끼리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히 안 내요. 자세히 안 내고 지문 주는 겁니다. 지문 주면 뻔해요. 예부유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OX. X. 정부의 개입 없이 사적 주체끼리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 코즈. 그것을 코즈정의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책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요. 207페이지까지 공부했습니다. 207페이지 공부했고 206페이지 예부유가 비교. 그 예부유가 비교 표. 그 표가 중요합니다. 205페이지 같은 데 보면 그러면 그래프 나오고 난리 쳤습니다. 그거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206페이지 표만 여러분이 보시면 그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07페이지 상단에 핀피 님비 현상 나오고 바나나 현상 나오죠. 바나나 현상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볼 필요 없어요. 예? 자, 그다음에 코즈 정리도 굳이 뭐 복잡하게 읽어볼 필요도 없는데 잠 안 오면 한번 읽어보시든지요. 자, 그다음에 시장의 실패 원인을 이제 정리해놨네요. 시장의 실패 원인 가장 왼쪽에 불안정 경제, 규모 경제, 공공재. 공공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 되셨죠? 생산이 겹쳤네요. 자, 그다음에 예부 효과 가볍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오늘 예부 효과를 마무리합니다. 자, 예부 효과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총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가야죠. 강론은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정책 보러 갑니다. 애석하게도 토지 정책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출제하는데 두 문제 다 저에게 배우지 않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문제 출제하면 거의 한 문제가 저한테 배우지 않는 내용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법선생한테 배우는 내용이 출제될 수 있어요. 두 문제 출제되면 저한테 배운 내용 한 문제, 공법선생한테 배우는 내용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 우리 부동산에 결혼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그때그때 이야기할 건데 지금은 쏙쏙들이 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법선생님한테 배우시라고요. 책을 기준으로 가면 208쪽에 부동산 정책 이렇게 나왔고 그 내용은 지난주에 공부했었어요. 208페이지 가면 그러면 2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개입의 필요성 1번부터 3번까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했잖아요. 지난주에. 기억이 없습니까? 지난주에 이런 거 안 했어요? 지난주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필요성, 시장의 실패를 수정한다. 했잖아요.
그거 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208페이지 있는 내용은 지난주 했던 거고 209페이지도 보면 부동산 정책 수단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지난주 다 했잖아요. 그 밑에 정부의 실패란 말도 지난주 다 했잖아요. 너무 집중했나 봐. 너무 집중해가지고 지금 넋을 잃었나 봐. 이제 자, 몇 페이지? 210페이지. 210페이지가 무슨 정책? 토지 정책. 저 빨리 바빠. 저 바쁘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줘. 네. 대답 안 하면 그냥 나 혼자 하고 가볼 테니까. 몇 페이지 한지도 모르겠냐. 이해되셨죠? 그러고 가볼 테니. 210페이지 싸그리 무시. 211페이지도 싸그리 무시. 자, 212페이지 갑니다. 212페이지 가면 토지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지난주에 했던 거 안 했던가요? 했죠. 그 밑에 토지 보유 형태 6가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요 213페이지 가면 토지용 규제 나오죠. 거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토지 정책. 그러면 토지 정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 그동안 우리 시험에 좀 나왔던 내용들 한번 제가 써볼게요. 우리나라 토지 정책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지구제입니다. 얘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죠. 얘는 저에게 배운 내용도 있고 그다음 우리 공법생한테 배운 내용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한 20-30%는 이 지역 지구제일 겁니다. 한 절반이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그러니까 공보선생님 하는 말은 매번 그 말이야. 용도 지역이 어떻고 용도 지구가 어떻고 용도 구역이 어쩌고 공법선생님은 용짬 하다가 판나 용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용도 지역 지구제입니다. 지역 지구제라고 그래요. 자, 이거 가장 밑바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권 양도제라는 걸 배워요. 그죠? 자, 그러면은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은행, 토지비축제도. 자, 이 정도까지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야. 토지 정책에서 이 정도까지가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네 번째가요. 네 번째가 뭐 개발이익 환수라는 게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습니다. 얘는 디테일하게 안 냅니다. 개발이익은 환수한다 안 한다? 환수한 제도가 있다. 뭐 그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개발 부담금 부과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 정도로 지문 나오는 거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 토지 선매라는 것도 있고, 여섯 번째는 토지 수용이라는 것도 있고, 일곱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도 있고, 허가제. 그러면 4번부터 해서는 다 나오면 지문 나옵니다. 단독 문제 내지 않는다고요. 토지거래 허가제 절대 우리 부동산에 결혼해서 이걸 단독 문제 내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서 민법, 개론 이렇게 과목 있잖아요. 그중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과목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보다는 중개사법에서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테마를 하나를 시험에 출제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에서 안 배웠어요? 배웠어도 기억이 없지. 왜? 2차 과목 공부하지 말아 하니까 지금은. 그렇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중개사법에서 나와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토지 선매가 나오는 겁니다. 토지 선매? 안 배우고처럼 하지 마세요. 제가 당황스럽네. 이렇게. 뭐 자질분한 거 더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이 정도를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다음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 더 써볼게요. 이것도 가끔씩 나오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 있고 광역도시계획 있죠.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입안할 때 뭐 입안 절차나 수립 절차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공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 때 공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그것은 입안한다고 하죠. 뭐 수립한다는가? 수립한다고요. 수립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그때 공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 때는 공청이 절차가 없습니다. 기초조사는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기초조사는 빠질 수가 없어요. 기초조사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광역 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입안하거나 수립하는 절차에서 1번 타자가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공청회 절차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 절차가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절차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승인한다 그러잖아요. 승인. 만들고 승인받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승인이란 말은 없습니다. 만들고 뭐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잖아요. 결정. 공법에서 나오는 계획 중에서 결정이라는 절차가 들어간 것은 국민을 구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국민들 여기 따르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승인이란 말 들어간 것은 이것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들어보셨죠? 그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란 말은 국민은 반드시 여기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법에 제촉받지 않습니다. 징역까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저촉되면 제재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빨리빨리 대답해 주셔야지. 부대 설명 안 할 건데.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하지요? 맞죠? 기초조사 할 때 뭐 하던가요? 환경성 검토하고 또 뭐 하던가요? 적성평가. 토지 적성평가 나오지요? 들어봤잖아. 왜 그래? 뭘 생각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험에서 가끔 적성평가를 내요. 부동산에 결혼해서 적성평가를 낸단 말이에요. 적성평가. 그러니까 적성평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적성평가 뭐냐? 뭐 이런 것을 출제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자질구레한 거고 지문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로 내는데 주로 나오는 게 여기예요. 여기. 이거 개발권 양도제 단독문제를 2번. 3번. 토지은행 단독문제를 2번. 토지은행 17회 때 한 번 내고 28회 때 내고. 이게 잘 안 나온다는 소리야. 잘 안 나오고 여기 토지은행도 나오면 지문 잘 나오지 단독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단독문제는 17회 때, 28회 때. 그럼 30년 동안 2번 나왔어. 단독문제로. 15년 만에 한 번씩이야. 그러니까 단독문제는 준비할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개발권 양도도 거의 마찬가지고 물론 단독문제도 3번인가 나올 적이 있습니다. 지역지구제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역지구제를 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되셨나요? 예. 그럼 지역지구제 지금부터 공부하러 갑니다. 자, 지역지구제는요. 가장 중요한 말이 VA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겁니다. VA 효과 마이너스 AV 효과 제거 감소. 제가 파악해 봤어요. 딱 7번. 지역지구제에서 이 VA 효과란 말이 7번 나왔습니다. 무조건 지역지구제가 나오면 부동산학적으로 보면 VA 효과를 제거 감소시킨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포인트, 키워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세계사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친구 아버지 저하고 친한 친구 아버지가 저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은 키 포인트를 뭐라 하냐? 여기 봐. 꼭 그분이 그래. 여기 봐. 이것이 쇳대가 되는 말이야. 쇳대가 되는 말. 열쇠. 그분은 전라도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꼭 그래. 여기 봐. 여기 보라고. 그러면 이것이 쇳대가 되는 말이야. 그래서 친구 아버님인데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아버님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흘러가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엄청 뭐라 했는데 야 이놈아 나는 자네 아버님이 아버님도 되고 은사님도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운명하시는데 연락도 안 오면 어떻게 된가? 미안하네 어떻게 깜빡했네 그러더라고. 자네 나하고 마음이 좀 별로 떠난 것 같네. 그 한 번도 연락 안 해버렸어 내가.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나오면 쇳대가 되는 말 뭡니까? VA효과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 출제자 너무 웃겨. 지역지구제는 VA효과를 제거 감소시킨다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 정의효과를. 그러면 X입니다. 무조건 VA효과 나와야 돼. 그냥 V를 빼버려. 예부효과. 예부효과 나왔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 나오면 뭐예요? V의 예부효과 제거 감소. 그다음에 이제 이 VA효과의 개념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가 A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쪽 분들 안 보이죠? 미안합니다. 써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적분들이 안 보이니까 다른 일을 해요. 보면 자주 봐야 되겠어요. 뭐 이 A라는 지역이요.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 토지는 어떤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의 쾌적성이 보장됩니다. 주거의 쾌적성. 그러면 토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이 지역은 어떻게 이용돼야 돼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이용해야 돼요. 주거의 쾌적성이 보장됐으니까. 그러니까 주거 기능이 주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지역은 주거 기능을 이용한다면 토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이용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사적 주체에게 맡겨요. 그럼 사적 주체에게 맡겼습니다. 사적 주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합니다. 꼭 주거의 쾌적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알죠. 여기 저건 주거의 쾌적성이 보장되네. 그래도 나는 여기다 공장 지을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적 주체가 이용을 한다면, 사적 주체에게 맡긴다면 주거 기능, 상업 기능, 내지 공업 기능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혼재돼요. 이렇게 되면 부의부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부의부가가 발생한다고 해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죠. 사적 주체에게 토지 이용을 맡기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납니다. 그때 정부가 개입하는 게 지역주거제입니다. 그럼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건데? 야, 여기 안 돼. 안 돼. 이걸 전용주거지역 해. 전용주거지역이라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주거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지역주거제란 사적 주체의 토지 이용에서 유발되는 부의부가를 제거 감소시킬 목적으로 토지 이용을 특정한 용도로 규제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다. OX? O. 법적 조치란 말은 법에 규정돼 있다. 무슨 법에? 국토계획법에. 행정적 조치란 말은 국가가 하는 행위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게 지역지구제 개념. 자, 하나 더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지구제는요, 부동산액이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액이 뭘 추구하냐고요? 부동산액이 추구하는 이념. 첫 번째 합법성입니다. 모든 부동산 활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부동산 거래할 때 편법을 이용하고 불법을 이용해서 남의 눈탱이 보지 말아라. 그게 합법성이거든요. 모든 부동산 활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라. 그 다음에는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효율성하고 형평성을 추구해라. 그래서 이게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그런데요, 이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이 효율성이거든요. 그럼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형평성이 무너져요. 시장에서는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형평성이냐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도, 토지가 없는 사람도, 그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도 골고루게 자원이 배분되고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거든요. 근데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없는 사람은 죽어나는 게 이게 효율성이거든요. 그러면 효율성과 형평성은 언제나 반대 관계에 있어요. 상충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효율성 강조하다 보면 형평성이 어긋나고,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이 어긋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주거제는 뭘 추구하는 것 같아요? 형평성하고 효율성 중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정책수단 같아요? 형평성이 아니지. 효율성이지. 아, 봐도 모를까?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기다 제가 안 써줬네요. 봐봐요. 여기다 써줘야지. 그럼 이제 명확히 일 거라고. 부의부가가 발생했죠. 이 부의부가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입니까? 비효율성입니까? 비효율성이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자원 배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제거 감소시키는 게 지역지구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제거 감소됐으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지역지구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이 된다고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죠. 무슨 문제점? 형평성의 문제점이 나타나요. 선생님, 어떻게 형평성의 문제점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땅 하나 있는데 거기다 개발제한국 지정해봐요. 열받죠? 그게 형평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는 개발 가능 지역, 여기는 보존 지역 이렇게 봐요. 이게 지역지구제잖아요. 어느 지역은 개발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땅값 올라가고 땅값 떨어지죠. 그럼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이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형평성의 문제다. 형평성의 문제. 의미 전달됐습니까? 그래요. 자, 다시요. 지금 지역지구제에서 제가 큰 틀에서 개념 설명했습니다. 부의부가 제거 감소. 그 다음에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형평성을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되셨죠?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 O인가 X인가 봐봐요. 이 형평성의 문제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자, 개발 가능 지역. 땅값 올라갑니까? 예. 개발 가능 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땅값 올라가겠죠? 자, 보존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땅값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역 지구제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지가를 상승시키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지가를 하락시킨다. OX? O. 그게 우리 시험 지문이야. 시험 지문. 어려워서 풀 수가 없다. 어려워서. 그게 뭡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소리잖아요. 되셨죠? 여기까지가 개념. 그다음에 강의 노트를 보면 거기 필요성 나오죠. 필요성 필요 없습니다. 필요성은 V의 비율가입니다. 무조건 V의 비율가. 개념도 V의 비율가. 그다음에 필요성도 V의 비율가를 제거 감소시키는 목적. 그러니까 필요성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런 거 안 내요. 그냥 V의 비율가를 제거 감소시킨다. 세 번째가 뭐 나왔습니까? 효과 나왔습니다. 효과부터는 10분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